3인의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 시장의 수급 호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실적 호전되고 있는 IT와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의견입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은 외국인 수급의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해보면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실적주에 대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와운에서 박동기 전문가 1900선에서의 하반 경직성은 확보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IT 대형주 보유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수급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물론 지금 7일 연속 거래소 시장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물이 좀 줄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그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눌려있던 시장 흐름이 어쨌든 이제 매도 규모가 좀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든 것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그간 뭐 낙폭이 계속 컸다라는 부분도 상승에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수상으로 본다면 역시 지난주에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보여줌으로써 투자 심리 측면에서 다소 안정시켜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역시 그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업종은 오늘 보시면 역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나 음식료 업종이 일단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 낙폭과대 인식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화학이나 조선, 이제 금융업종 등이 뒤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의 관심축은 이제 실적 호전이라는 부분하고 낙폭과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또 외국인의 큰 폭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역시 19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산발적인 상승 시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실적 호전 업종인 IT나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화학이나 조선, 금융업종 등은 다소간 어떤 수급 변화 추이를 좀 확인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셀트리온 악재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해당 종목으로 좀 국한되지면서 여타 다른 업종들 반반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는 다소 그 반등이 좀 나타날지라도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제 불안감을 지워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참여보다 이제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코스닥 관련해서 실적 호전을 포함해서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 같은 경우는 하락 후에 이제 반등이 나타날 때 보시면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계속해서 확인해 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의 의견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장기 소외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 코스피는 반등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 실적과 수급 우량주를 보유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오늘의 광고 투자 비중은 전거래일보다 9%포인트 높아진 38%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종목들, LG전자, 신한지주,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은 1900선에서의 지지력은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ETF 상품이죠.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 부품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주, 제약과 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기 소외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앞서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장기 소외주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자동차도 될 수 있겠고요. 조선이나 화학 등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자동차는 최근에 또 엔저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조선이나 화학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사실 실적입니다. 그 실적인데 그 실적 대비해서 만약 그 주가 하락이 과다한다고 친다면 그 종목의 향후 전망하고 상관없이 일단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00선은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받은 폭보다는 전년 대비 아주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이외의 수급 같은 여타 그 주식 주변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여타 업종으로 확대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셀트리온 사태로 선두정을 받았었죠. 코스닥 개별 종목 쪽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주부터 아주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본격적 어닝 시즌인데 중기적 시각으로 본다고 치면 종목별로는 좀 차별하는 조건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우선시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사실 조선과 화학 같은 경우가 여기서 아직까지 좀 모멘텀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올해부터 들어가지고 조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실적, 수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기수주 물량에 인도를 하면서 받게 되는 자금들이 이제 수혈될 것이라는 부분 자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엔저 피해라는 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사분 실적 자체가.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 이번에 하락은 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라든가 주말근무 미시행으로 인한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주 관련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으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